네, 2월 2일 라디오 검찰 뉴스라인 최재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총선 때는 계속 초대석을 하면서 많은 후보님들 인사를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석은 진행이 안 했고 뉴스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대석 시간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KCC 오토벤츠 정비 공장의 행정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의 2차 재판이 있는데요. 결심일 7월 1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재판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양측이 서로 불복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1심에서는 KCC 오토벤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문제는 그 대기의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내뿜고 있는 그런 유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좀 핵심인데요.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독산동 아니면 시흥동 곳곳에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 공장이니까 도색을 할 수 있는 정비 공장이죠.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법으로 이걸 좀 막을 수 없다는 게 좀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좀 촉발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독산 1동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대기 질에 관련해서 특히 유해물질 배출 업소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계시는 양정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독산동 거주하고 있는 양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잘 못 지내고 있죠. 참 잘 지내되는데. 네, 아무튼 뭐 바로 들어가서 이게 좀 독산일동에 거주하시면 독산일동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지가 한 몇 년부터 얘기하셨죠? 지금 구청하고 민원 전쟁을 시작한 거는 거진 한 6년 가까이 됐고요. 6년이요. 예, 그러면 2014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네. 11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주를 하는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페인트 분진들이 수시로 날렸어요. 그 분진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날렸는지 성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었고 민원 제기를 통해서 그게 도색 부스에서부터 날리는 그런 분진이다라는 얘기를 네. 듣게 됐고 가족들의 그 건강 상태가 좀 악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페인트 분진들에서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것과 집안 실내에서 검출이 되는 것들을 비교하게 네. 됐고 다 독성 화학 물질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거 일단 이게 독산일동이나 아니면 중급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예. 주거와 이제 공장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페인트 분진 예. 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도장 공장. 예. 그죠? 그 도장 공장인데 이제 자동차 수리할 때 나오는 그 자동차 그 도색할 때 그거가 있고 그리고 뭐 금형이라고 하나요? 금형도 있고요. 네네. 이제 실크 인쇄라 그래가지고 제품 표면에 보면은 네. 상호라든가 이런 이제 글자 문서 네. 문자들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는 공장들도 있고. 그럼 정말 산업이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그렇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 너무나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제가 좀 다시 모신 이유가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예. 네, 거기가에서 이제 좀 암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네. 성분에 대한 분석도 마친 상황에서 동네 주민분들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주민분들도 아픈 분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24가구 중에 현존 거주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네. 5년 이상 거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 기간 외에도 뭐 발병을 했거나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거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토탈 11가구가 네. 대상이 됐고 그 중에 암 환자분들이 대략 한 8명 정도. 어... '암 발병 시기는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암 발병 시기는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네.
한 건물 내에 집합 단지이긴 하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암 발생 비율이 8명이라는 거는 음, 너무 그렇죠. 과한 숫자죠. 네. 예. 이게 24가구 이게 3층짜리 예. 빌라 같은 예. 옛날 좀 오래된 빌라 형식이고 예. 거기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11가구, 24가구 중 11가구인데 예. 그 중에서 8명. 예. 그게 한 8가구인가요? 8명인가요? 8명입니다. 대체로 어떤 암들을 좀 앓고 있는 건가요? 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음, 1차적으로 갑상선, 네. 그다음에 췌장, 음, 대장암, 위암, 그다음에 근데 이게 11명 중에서 8명이면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쵸? 봐야죠.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죠. 어, 병원에서 2명만 2명 3명만 나와도 높은 거다. 네. 그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전혀 못 하고 계시죠. 내가 왜 그냥 몸이 그냥 힘들어서 아픈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음, 당신은 술을 네. 많이 드셔서 위암에 걸렸습니다. 네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죠. 야, 이거 뭐 역학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저는 그것 때문에 네. 서울시청까지 또 가서 음. 자료 발표를 했었어요. 요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언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설문조사는 올해 2월부터 네. 했고요. 네. 이 성분 분석을 마친 상황에서 작년 12월 말에 네. 서울시청에 이제 초청이 돼서 특이 케이스로 작년에 4월 마을 잠정 마을 사건이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쵸.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청이 돼서 가가지고 독산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자료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주민분들에게도 그거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설문에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됐고, 그 설문지 결과를 딱 받아본 순간에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쩍 뭐 보건소나 그 설문 내 해보니까 이렇게 했다. 너네가 한번 정말로 이런지 자세하게 예. 한번 설문을 해다오, 아니면 조사를 해다오 이런 요청을 한번 드려보지 않았나요? 수시로 했죠. 아무 대답이 없었나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였냐면요. 네. 구청하고 환경과, 네. 환경부, 그다음에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까지 네. 수시로 문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신다고 해도 구청 직원분들이 이제 연계를 해주시는 네. 그런 기관들에도 요청을 해봤지만 성분 분석은 꿈도 못 꿨고요. 네네. 전부 다 개인이 그것도 사비를 들여서 직접 다 발로 뛰어야 되는. 이 구청에서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예. 그 무슨 대기환경연구소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조사를 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데.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청을 드린 거는 그 당일날 네. 현장에 나오셨던 그 연구원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페인트 분진 문제가 아니라 네. 성분이 문제다. 성분 조사 좀 해달라. 네네.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그 분진의 양만 그러면 측정했다는 그렇죠. 거죠? 대기 질의 측정은 항상 분진의 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네네. 신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연간 1톤이라 그러면요, 그 연간 1톤 미만이 나오면은 그거는 합격 판정입니다. 그것도 그 측정할 때만. 예. 뭐 연간 1톤을 360으로 나눠가지고 예.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시간에 고 배출 허용치만 넘지 않으면 그렇죠. 그쵸. 그 시간에 1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에 이러이러이러한 물질을 내보내서 안 된다라는 예. 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는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먼지로서 네. 아니면은 배출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성분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들 다 포함해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법 자체가 기준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네. 그 성분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그게 일상적으로 대기 중에서 날릴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쪽 뭐 전공자도 아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라도 뭐 황산이나 이런 거라도 예, 이게 한 번에 확 농도를 뿌리면은 위험하지만 그렇죠. 좀 살살살살 하는 거는 예, 그런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청이나 행정 입장에서는 예, 동네에서 막말로 어. 스프레이 라카 캔을 네네. 들고 뿌린다고 해서 그거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장 어. 규모의 대단위로 뿌린다 그러면 어. 그거는 제재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안 실내에서 아니면은 집 앞마당에서 네. 낙하 뿌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좀 성분 분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하여튼 이게 문제가 아까 2014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예. 그 전부터 좀 여기에 관심을 가시게 된 게 아까 몸이 좀 아프시고 가족분이 아프셨다는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던가요? 아, 제가 이쪽 관련해서 이제 벤처기업 쪽에서 네. 일을 하면서 그런 화학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집안 식구들도 저를 포함해서 네. 급성 췌장염, 그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 아예 기능이 정지가 됐고 네네. 그 안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 장애가 왔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플까? 네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집 앞마당에 주차가 돼 있는 차량에 네. 그 페인트 분진들이 계속 수년째 날리고 네. 있는 거를 보게 됐고 그걸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거는 정말 위험하겠구나. 호흡기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페인트 네네. 분진이 네. 날린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구청 환경과 요청해서 현장 조사도 요청을 해봤고 현장 단속을 나오신다고 해도 사업장 쪽에는 구두 경고로만 항상 끝났고 개선은 안 됐고 그런 와중에 병원을 전전해도 병명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병원도 국내에 이제 상위 클래스의 그 제일 큰 병원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걸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분 분석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본 결과에서는 집안 실내에서 비소 나왔고요. 네네. 카드뮴, 구리, 납, 망간 등이 집안 실내 샘플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일단 그 거주하시는 곳에서 그 성분이라는 거는 거기 바닥에 그 성분을 좀 정리하는 거고 이제 집 바깥에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베란다 그 두 군데를 좀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먼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성분 조사를 했다니까 납과 카드뮴.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스프레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발견되는 그런 성분들이 아닌 거죠. 이건 일반적 가정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왔죠. 제 집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그 도장 부스가 있는 건물하고 직선거리로 대략 한 5m? 5m,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데 대형으로 이제 그 배출 시설 소위 말하는 굴뚝 그 굴뚝에서 뭐 집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 굴뚝에서 이제 계속 뿜어져 나온 거죠. 그 업체가 아까 그 뭐죠? 실크 스크린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게 페인트 하는 거, 로고 바꿔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업체였던 거죠. 근데 간판도 없고 그 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뭐 거래처가 아닌 이상은 주택 단지 내에서 뭐 찾아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구청에서 현장 이런 게 날리니까 조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이게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은 했지만 그게 정확히 어느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유입이 돼서 실내로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좀 아까 기소나 아니면 카드뮴 나서 이거는 뭐 대형 환경 질환을 만들었잖아요. 이타병인가요?
카드뮴이 카드뮴. 좀 이렇게 하여튼 옛날 사실 이거는 거의 60년대에 나왔던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쵸. 일본 내에서도 이따이따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진 한 100년 네네.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고 최근에 들어서야 네. 그게 그 황경병이었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네. 아까 좀 그리고 췌장 아까 지금 다녀보니 췌장 기능 예. 정지라고 해서 계속 예. 이 인슐린 주사를 인슐린을 하루에 몇 방씩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췌장 그때 예, 입원하셨고 급성 그리고 췌장으로. 이제 아이는 췌장 그러면은 사실 모두 그럼 가족력으로 췌장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네. 거는 웃지 못할 일이지만 네. 제 바로 아랫집에 거주를 하시다가 네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네. 그분 역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그러면은 한 건물 위에 1, 2층에 네. 췌장암이나 아니면 췌장염, 췌장 이제 기능 정지. 정지 그게 한 건물 내에 1, 2층에 네. 동시에 3명 있네. 예, 3명. 옆집은 폐암, 네네. 그 옆집은 대장암, 건너편 집은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식도암. 근데 이게 그 아까 페인트 분진이나 이런 유해 물질 그거 이런 그 예. 뭐라고 어떤 물질이라고 하죠? 이게 기름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런 게 유독성 화학 물질. 유독성 화학 물질이 예. 어느 장기에 딱 그 영향을 미치는 이건 이 유독 물질은 뭐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어디에 붙이면 이렇게 된 그런 그렇죠. 형식이 나타나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붙으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는 그런 유해 성분들이 음. 표기가 참 애매한 게 네. 마크로 보통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람 몸에 이제 가운데에 네. 스파크 같은 그림이 그려져 네. 있고 아니면 해골 마크 네. 같은 거 옛날 뭐 방사능 물질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마크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마크들을 한번 확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정 장기 어느 장기라고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특정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성분이 돌다가 인체에서 돌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아까 그 위에 붙으면 위암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췌장이나 이렇게 되면 췌장암 췌장 관련된. 예. 그럼 아이는 이 기능 정지됐으면 췌장을 계속 인슐린을 계속 그렇죠. 인슐린을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의심이 되는 거는 가족력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출산이 되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네네. 이제 질병이나 이런 관계에서 검사를 하는데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제가 급성 췌장염으로 15일간을 입원을 하고 네. 퇴원을 한 순간부터 딱 보름 만에 아이가 췌장 기능 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성인인 저는 통증을 알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네. 말 못하는 3살밖에 아이가 아빠 나 아파라고 어디가 아파요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도 이미 아이도 같은 시기에 뭔가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대략 한 3, 4년 정도 됐죠. 2017, 전 17, 18년, 네, 그 17년도. 정도 됐습니다. 네, 참 이게 사실 이게 정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죠. 한 24가구 중에서 오래 살았던 11가구 중에서 8명이 암에 걸리는 그런 빌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라인에 그 세 가구수죠. 위아래 밑에 1층, 2층, 3층 세 가구 중에서 3명이 췌장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췌장암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집안에서 카드뮴과 납이나 이런 기소 이런 그 독극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되게 심각한 상황들인데 지금 행정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2013년 계속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할 수 뭐 없다. 근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한계는 뭔가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막히는 건가요? 일단은 법이죠. 환경법. 그거는 개인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될 네네. 문제도 아니고 환경법의 어떤 부분 조항들인 건가요?
지금 네.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분진이나 사업장들의 배출 허용 기준이 네. 이제 THC라는 수치가 있어요. 음. 총 탄화수소 배출량 그 네네. 규제가 주택 단지 내에 좀 더 이제 음. 높은 가중치를 두고 규제가 돼야 되는데 금천구는 공단이잖아요. 네. 준공업지대고 음. 일단은 그 준공업지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택 단지여도 그 허용 기준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공단이란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네네. 당신네들이 살기 싫으면은 이사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뭐 저희 마을신문에서도 좀 보도하긴 했었는데 예. 이 문제가 사실 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지한 거는 하여튼 그 캐시 문제가 2018년 그 총선이라 지방선거 예. 직전 5월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예. 이 문제 사실 그때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저기했지만 그래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예. 특히 금천구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서 뭐 재판까지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럼 이게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이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금천구가 사실 구민들이 예. 이런 중공업지를 끼고 있으면서 더 많은 그런 환경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구청도 구청이지만 구의회부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까지 또 방문해서 이런 저런 이제 자료 발표도 해보고 예. 사례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 영역은 아니다 이건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심지어는 네. 전임 국회의원도 네. 찾아가서 이 자료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뭐래요? 이윤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자기도 손 쓸 방법이 없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럼 누가 정말 손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아픈 아이 손을 잡고 가서 네네. 집안이 다 뒤집어졌다. 아이도 아프고 봐라 이 어린 아이가 하루에 5번씩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네네. 사업장에서 그 배출량을 측정을 했더니 정상이더라.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하여튼 서울시가 작년입니다. 작년 예. 1월달에 그 서울의 세 개곳을 그 미세먼지 안심구역 예. 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금천구, 독산 1동,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 이 세 군데를 했는데 이제 그때 기준은 미세먼지 배출업소가 많고 인근의 취약계층 보호시설, 예. 뭐 장애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경로당 이런 게 많이 밀집되어 두 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정해서 배출업소를 좀 단속하고 그런 취약계층 그 시설에 그 이제 보호 뭐 에어 커튼이나 아니면은 뭐 식물 같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년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좀 예. 어떤 전혀 실효성이 없죠. 네. 금천구청에서도 사업장들에게 공문이 네네. 내려갔어요. 밤 6시, 7시인가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식의 네.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죠. 그 당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저녁 12시에 네. 집에서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창문을 열면 공기청정기가 정말 고장날 듯이 돌아갑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가스 경고가 들어와요. 공기청정기에. 그래서 그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면 야간에 불 다 꺼놓고 도장 부스만 불이 반짝반짝하죠. 사실 야간에 그런 공장들은 야간 업무를 안 하면 또 이게 그잖아요. 잘 맞은 거기 있는 공장들은 거의 이런 수익구 중에서 거의 가장 말단이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 뭐 3, 4차 하청 뭐 이런 거라서 그렇게 안 하면 또 자기는 생존할 수가 없는 또 구조가 있긴 한데 이게 참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봤을 때 배출업소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죠. 뭐냐면 이렇게
그 배출이 되면 그 배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방지를 하는 것과 예. 배출 자체를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배출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권고하고 이제 뭐 그 하면 배출 그 필터 이런 거 지원 정도 하는 거지 사실 지금 근데 독산일동은 다른 다른 두 군데보다는 월등해요. 90개가 넘는 예. 배출 업소가 있는 걸로 저는 좀 그때 파악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이거를 다 사실 어떻게 어디로 대안이 뭘까요? 이거를 이 업체들 다 그 시설 배출 시설 그러니까 뭐 집진기라는 거죠. 이거를 관리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강화를 시키는 것도 강화를 시키는 거지만 이미 2009년도에 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네. 현장 단속 나가서 1차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료 화학 물질에 대한 구매 관리 대장,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장, 네. 그다음에 필터 교체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 대장들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돼요. 관리자도 따로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봤어요. 근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업체 아니요, 구청 환경과 구청에서 그러니까 업체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하실 때 음. 그런 서류들을 확인을 해보셨냐? 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조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조사 안 하면요, 네네. 그 사람들이 무슨 물질을 쓰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탈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일단 현행법에 대해서 행정이 예. 현행법과 규칙과 지침을 제대로만 해도 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막 내쫓아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해도 안전하게 해라. 네네. 그럼 눈 감아주겠다. 그런 거죠. 지금 뭐 차량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로고나 가전제품, 예. 차량, 핸드폰 이런 도색과 이런 실크현세들이 엄청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서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이걸 안전하게 이런 업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좀 그럼 법률적으로 아까 법률 아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서울 법률이 국가 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천구 조례가 있잖아요. 뭐 사실 금천구 조례가 뭐 서울시 조례와 그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구의회에다가도 요청을 드려봤었어요. 네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배선을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의원분들이 10명인가요? 저희가 네, 10명. 그 10분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최종 보고서인 그 성분 분석표까지 네네. 다 보신 분들도 손을 놓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네. 현장을 방문해도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혼자만 알고 전전긍긍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가구 중에 11가구만 조사를 해도 암 환자분들이 뭐 10년 주기, 20년 주기 거쳐서 뭐 8명, 9명이 나왔는데 그 주변 일대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죠 저는. 사실 뭐 그 주변에 가구 딱 뭐 반경 10m 주변만 돌아다녀도 그러면은 1000명 이내로 한 500명 이내로는 다 조사하면 얼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일 답답한 게 주민분들에게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몸이 아프거나 가족력이 제어하고 가족분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중에서 발병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조차도 자료를 안 주세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에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런 거를 발설을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지 뭐 물론 그거야 뭐 의사를 존중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설문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어차피 본인이 네네. 이제 쓰시고 남들에겐 공개가 안 되지만 글쎄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쩌면은 조금 그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 정도 심각한 건이면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그쵸. 앞서는 거죠. 좀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저희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사정 속에서 지금 캐시가 지금 2심 재판이 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 많은 법률 전문가는 이게 행정 절차상 예. 행정 절차상 아까도 사실 이 소송 와중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저쪽에도 8층짜리 지하 1층 네. 지상 8층짜리 9층짜리가 네. 지금 독산동 기준으로 해서 작년 이제 KCC 네. 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구청장이 발표를 한 그 시점에 작년 3월이었나요? 예. 예. 그때 허가를 받고 네. 이미 건물을 이제 다 헐고 새로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랑은 정반대되는 행위잖아요. 그때 허가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받고 그런 아니요. 거예요?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허가를 바꿨어요. 중간에. 중간에. 예. 그러니까 구조 변경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처음에 허가를 받은 거는 창고 용지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는데 중간에 이제 구조 변경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건축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간에 바꾼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예. 되는 건데 이것도 뭐니 얘기 항의하면 그러겠죠. 법률적 조건을 다 해서 바꿨다. 예. 설계 변경 다 해서 바꿨다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시설은 뭐 어떤 업종의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금천구 특히나 이제 독산 1동, 네. 가산동 주변에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선반 가공 공장들이 많죠. 많죠. 네. 거기에서 이제 윤활유나 절삭유들이 이제 새 마찰로 인해서 유증기로 네. 증발이 돼서 날리는. 지난번에 혹시 취재하셨을 때 네네. 제가 그 기름띠 네.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네. 그 기름띠가 실내에서도 음. 검출이 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기름띠라면 그 계란을 삶아서 예, 창틀에 나왔는데 네, 창틀에다 물에 이렇게 식히려고 했는데 거기에 예. 기름띠가 예. 그 싱크대 그 뭐죠 부엌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놨었는데 예. 바깥에 나가도 한 몇 시간 만에 기름띠가 예. 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네네. 아니면 마치코바라고 네, 그렇죠. 그 가공 공장들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출 공장 네네네. 그다음에 부식 공장 부식. 네. 그러니까 표면 가공 아, 공장인데 염산이나 황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네. 표면에 이제 뭐 부식을 주거나 발색을 내거나 이런 가공 공장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도 조사를 해봐야죠. 사실 제가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나가면 거기 공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매캐한 뭔가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눈부터 따보실 거예요. 그렇긴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가 사실 그 산업 체계에서 가장 하단 부분이어서 여기도 되게 영섭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안을 좀 세우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하여튼 근데 그 불구하고 일단은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분들도 이게 이렇게 유의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생 해왔던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문제야?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몰라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이런 방진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때 교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혹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마무리 요 얘기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을 드리면 네. 좀 제발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건물 내에서도 설문지 한 장 받기가 한 달, 두 달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아픈 문- 거 저만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환경이란 문제에서는 그저 내가 아프고 말지 뭐 이렇게 뭐 귀찮기도 하고 아니면 예. 뭔가 이런 문제가 송사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것도 그러신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협조가 받기가 그래요. 너무 힘들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허가 관련해서 예. 뭐 더 이상 허가 안 내주겠다 음. 하지만 지금 또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거는 뭐 네. 기정사실이고 음. 정말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음. 그거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이 음. 좀 절실하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가서 같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KCC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재판 중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재판의 승리를 어렵다라는 것이 좀 많은 의견들이긴 합니다. 그럼 뭐 이제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송사만 지금 매달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뭐 KC 측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방진 설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요 과정을 좀 보시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KCC 관련해서 음. 작년에 이제 행소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네. 답이 없어요. 오늘 계속 질문해서 답이 없다고 이러면 너무 들어서 정말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네. 음. 환경 피해 문제에 음.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거마저도 증거 자료로도 제출이 됐었어요. 그거 자편에서요? 예. 네네.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주민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한 행소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됐다가 네네. 증거 자료로 들어갔었고 이게 독립 당사자 예. 그 역할이었죠. 예.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2심까지만 해도 독립 음. 당사자를 인정을 해줬지만 음. 결심에서는 저희 네, 쪽에서 빠졌죠. 독립 당사자는 자격 없음이라고 네네. 판결이 났잖아요. 음. 그러면은 왜 참가 신청을 받아줬는지도 네네. 의문이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호송시효관 안 보냈죠. 그렇죠. 여기 좀 예를 들게 하시면은 이제 피고와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고는 KCC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허가해줘라고 소송을 했는데 예. 여기에 독립 당사자죠. 독립 당사자라고 해서 이것이 허가가 나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 우리도 이 재판에 참가를 해다오. 예.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줘라고 해서 요 1심 재판은 3자가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가 있고 거기 독립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이 독립 당사자의 의견을 기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기각하고 다시 해서 2심은 원고와 피고만 그러니까 구청과 KCC만 지금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좀 받지 않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독립 당사자라고 이제 자격 여건이 없다라고 네.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하냐? 그쵸. 2심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그 왜 참가를?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나섰을 때 그럼 그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조 안 해주신다고. 당사자들 제가 독산 1동이고 KCC는 시흥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돕겠다고 제 자료까지 다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쪽 주민들은 나서는 분 누가 계셨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게 사실 이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게 있고 예. 이렇게 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뭐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금천구 주민들에게서 이게 좀 큰 일입니다. 큰 일이고 예.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재판은 재판대로 가더라도 예. 우리 밑에서는 이런 법률적 문제든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논의가 어디든지 촉발이 돼야 되는데 그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것이 뭐 구의회든 아니면 시의회든 아니면 뭐 새로 당선된 최기산 당선 이제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가져가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혹시 오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제가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구의원에 대한 그 업무 추진비 네네. 그게 지금 한참 대두가 되고 예, 있는 것 예, 예. 같은데 간담회 명목으로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하셨는지. 음, 근데 그 간담회가 정작 주민들의 말을 듣고자 한 간담회인지. 제가 지금 이런 의혹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구청이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시청이든 네. 그거 관련한 답변은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음, 간담회라고 했을 때 음, 누구를 위한 간담회를 그렇게 돈을 쓰고 계신지 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음, 정작 주민들 목소리 들으러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음. 금천구청장 지금 현 구청장님도 네네. 직접 맞대면해서 동네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현장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켜보고 있습니다가 다예요. 업체는 방문하시더라고요. 업체만 방문했죠. 그럼 정작 피해자인 저희는 업체 방문해서 그 대기 그 배출 기준을 지켜주세요라고 그때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보여주기식 알겠습니다. 행정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독산 일동의 양정환 씨를 모시고 지금 금천구에 당면하고 있는 지금 유해 독성 물질 대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 총회를 모아서 좀 이런 어떤 논의의 테이블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호 기술의 김우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말씀은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이 함께 해만들갑니다.